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상안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 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입니다. 박진 장관은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 확정 시 우리나라 기업이 판결금 및 지원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술 더 떠서 정부는 향후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일본 외무성의 후나쿠시 국장이 비밀리에 서울공항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기시다 총리의 의중을 우리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대충 아무렇게나 합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새로운 추가 사과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배상안 발표 직후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성명을 포함한 역사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위의 마프 협상 끝에 일본의 추가 사과가 빠지고 대신 과거 사과의 계승 형태로만 언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 집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 배상안에 대한 비판점으로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했다는 점, 일본 전범기업들의 책임과 의무를 면제시켰다는 점, 국민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한국이 가해국으로 전락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환수 협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다는 것이고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왜곡하거나 숨겨서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발표문에서 사용한 용어와 표현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강제동원 대신 강제직업, 일본 기업 대신 일본 기관, 대한민국 최고법원 판결 대신 대한민국 법원 판결, 일본 정부와 기업 대신 일본 쪽 관련 주체 등으로 용어를 살짝씩 변경하여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을 지워주려 굴욕적으로 노력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적인 사실과 책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대한민국 및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전쟁 범죄, 인권 침해와 강제동원 등의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자세가 없다면 한일 관계는 더 이상 개선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의 역사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한국 내부에서 분노와 분열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그들의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윤석열 심기 살피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정치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을 옹호하면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한일 관계를 장기간 충돌로 몰고 가는 것은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김영환 충북도시사인데요. 그는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을 두고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김 지사는 일본의 사과와 참회를 요구하고 구걸하지 말라고 덧붙이며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받은 우리 국민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입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을 굴욕적인 친일 매국으로 역사를 배신하는 길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은 일본의 묻지마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이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일본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때문입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되었으며 제3 및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협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2조와 제3조입니다. 제2조는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모든 재산, 이익 및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제3조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게 배분하는 것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배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모든 청구권이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분야에서 발생한 양국 간의 공식적인 청구권만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강제동원 행위가 전쟁범죄와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므로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행동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감정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일본은 과거 역사에서 한국에게 상처를 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성과 사죄, 배상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일본인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문화 교류를 활발히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한일 관계의 개선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진실성과 책임을 다하고 한국과 상호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역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은 다른 국가들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도 개인적인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과는 각각 다른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은 그것을 근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배소송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 외의 국가에도 개인적인 배상을 한 사례가 없으며 오히려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이나 성명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배상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전후 배상 문제를 국가배상과 개인배상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53년 런던 채무협정에서 국가배상 문제를 유보했지만 이후 점차 다른 국가들과의 협정을 통해 배상을 해왔습니다. 개인배상의 경우에는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대인 학살 피해자들 등에게 사죄와 함께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재단을 설립하여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배상에 대해서 일본과 독일의 차이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전쟁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독일은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대처하는 모범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도 전쟁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을 통해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 관련하여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지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1인당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약 1,000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다고 추정되므로 총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은 일본 기업들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해 포스코 등 주식시장의 영향도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했습니다. 경제를 못하는데 외교는 잘하고 외교는 못하는데 민생은 잘할 수 있을까요? 무능한 윤석열 정부는 경제도 폭망, 민생도 폭망해 이제는 외교까지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취임한 지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피로감이 큰 것일까요? 하지만 저희 기억해야 할 뉴스TV와 함께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같이 버텨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기억해야 할 뉴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